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조성식의 후기입니다. 윤석열의 입이라고 불리는 윤석열을 변호하는 변호사들을 살펴보는 시간, 오늘은 두 번째로 요즘 간판으로 활약하고 있는 윤곽근 변호사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윤석열 대통령은 윤곽근 변호사를 통해서 더 이상 분열과 갈등이 있어서도 안 된다, 그러니 기소를 해라, 아니면 사전 구속 영장을 청구하라, 그러면 응하겠다, 이런 뜻을 전했습니다. 근데 분열과 갈등을 일으키는 장본인이 바로 윤석열 자신인데, 변호사의 입을 빌려서 남의 일처럼 얘기한 게 아니냐, 이런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기소하라든지 사전 구속 영장을 청구하라든지 하는 얘기는 여전히 공수처 수사를 인정하지 않고 거부하겠다는 뜻입니다. 지금 체포영장에는 응하지 않고 있잖아요. 일종의 특권을 요구하는 셈인데요. 자신의 친정인 검찰에서조차 이번 12.3 비상계엄 사태를 내란으로 규정하고 사실상 대통령을 내란 수괴범으로 판단한 것에 대해서는 뭐라고 할지 궁금합니다. 윤석열 변호인단의 대표격으로 윤석열의 이런 궤변을 국민에게 전파하는 윤곽근 변호사는 1964년생 충북 청주 출신입니다. 청주고와 성균관대 법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사법시험으로는 29회, 사법연수원 19기로, 윤 대통령의 내기수 선배인데 나이는 4살이 적습니다. 연수원 19기에는 이름난 검사가 많아요. 노무현 전 대통령을 수사하고 박근혜 정부 때 민정수석을 지낸 그 유명한 우병우, 또 세월호 사건 때 대검 형사부장으로 청와대와 법무부의 해경수사 외압에 맞섰던 조은석 현 감사원 감사위원, 현재 감사원장 직무대행을 맡고 있죠. 문재인 정부 때 윤석열과 함께 검찰총장 후보에 올랐던 봉욱 전 대검 차장, 그 밖에 이런저런 구설에 올랐던 여성 1호 검사장 조희진 등이 다 윤 변호사의 사시 동기들입니다. 윤 변호사는 1993년 대구지방검찰청에서 검사로서 첫 발을 내디뎠습니다. 이명박 정부 때 서울중앙지검 특수 2부장, 중앙지검 3차장 검사를 거치면서 특수통 계보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박근혜 정부 때도 잘 나간 편입니다. 서울중앙지검 1차장을 거쳐 그해 말 검사장으로 승진해 대검 강력부장에 오른 데 이어 특수통 검사들이 선망하는 대검 반부패 부장을 꿰찼습니다. 2017년 대구 고검장을 끝으로 검찰을 떠났습니다. 윤 변호사는 검찰 재직 시 이른바 우병우 사단의 주요 인물로 꼽혔던 사람입니다. 박근혜 정부 때 우병우 민정수석이 검찰 인사를 주물렀다는 건 거의 정설인데요. 윤 변호사가 그 시절 대검 강력부장에 이어 요직인 반부패부장에 오른 것도 사시동기인 우병우 덕분이라고 보는 시각이 많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한 가지 흥미로운 사연이 있어 소개를 할까 합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 수사에 후유증 등으로 검사장에 오르지 못하고 변호사 개업을 했던 우병우가 청와대 민정수석실 민정비서관에 임명된 것은 세월호 사건이 발생한 지 한 달이 지난 2014년 5월이었습니다. 2달 뒤에 세월호 사건과 관련해 유병원 세모그룹 회장에 대한 부실 수사 책임을 지고 최재경 인천지검장이 사직을 합니다. 그러자 대검 반부패부장이던 강찬우 검사장이 인천지검장 직무대행을 맡고 윤곽근 대검 강력부장이 반부패부장 직무대행을 겸하는 연쇄 인사가 납니다. 그해 11월 최순실 씨의 남편인 정윤회 씨가 박근혜 정부의 비선 실세라는 십상시를 이끌면서 국정에 개입한다는 내용이 담긴 이른바 정윤회 문건 유출 사건이 터졌습니다. 검찰은 처음에는 서울중앙지검 형사 일부에 맡겼다가 박근혜 대통령이 국기문란 사건으로 규정하자 특수 2부를 투입을 합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부를 지휘하는 사람이 3차장 검사인데 현 국민의힘 법사위 간사인 유상범 의원이 그때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2015년 1월 정윤회 문건 사건의 수사 결과를 발표한 사람도 바로 유상범 3차장이었습니다.
윤곽근이 직무대행을 맡은 대검 반부패부장은 전국 특수부 수사를 조율하고 지휘하는 자리였습니다. 당연히 그 사건에 깊숙이 관여할 수밖에 없었겠죠. 당시 검찰은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에 전조했던 이 사건의 진실을 밝히는 대신 문건 유출 경위에만 수사를 집중해 관련자들을 처벌함으로써 청와대의 걱정을 덜어줬습니다. 뒤에서 검찰을 움직이던 우병우는 수사 발표 직후인 2015년 2월 민정수석으로 승진하면서 검찰 인사에 본격적으로 개입합니다. 이때 윤곽근은 직무대행 꼬리표를 떼고 정식으로 대검 반부패부장이 됩니다. 2015년 12월 윤곽근 검사장은 대구 고검장으로 승진합니다. 이듬해 6월 언론을 통해 우병우 민정수석에 대한 각종 비리 의혹이 제기되자 검찰은 여론에 떠밀려 특별수사팀을 꾸리는데 윤곽근 고검장이 그 수사팀장을 맡습니다. 이 수사팀은 우병우에 대한 황제 조사, 봐주기 수사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검찰 조사실에서 우병우가 검사들 앞에서 팔짱 끼고 있는 사진이 이 같은 논란을 부채질했죠. 우병우 전 수석 얘기를 하자면 윤석열 대통령과의 인연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우병우와 윤석열 두 사람은 이명박 정부 때인 2009년 8월부터 2011년 7월까지 2년간 대검에서 함께 근무했습니다. 우병우가 요직인 범죄정보기획관을 지낼 때 윤석열은 그 직속 부하인 범죄정보 2 담당관이었습니다. 이후 우병우가 중수부 수사기획관으로 영전하면서 윤석열을 특수통 코스인 중수 2과장으로 끌어올렸다는 것이 정설입니다. 2017년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직후 검사들의 유배지를 통하는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자천된 윤 고검장은 사표를 던집니다. 변호사로 변신한 뒤에는 대규모 환매 중단 사태로 금융시장에 큰 충격을 안길 이른바 라임 사태에 연루돼 화를 입기도 했습니다. 금융기관 임원들에게 라임 펀드와 관련한 로비를 벌이고 라임 측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2020년 12월 구속돼서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습니다. 알선수재 혐의였어요. 그런데 항소심 재판부는 윤 변호사의 행위가 변호사 업무 범위에 속한다면서 변호사로서 충분히 할 만한 일이다. 변호사의 정당한 업무다. 이런 판단을 하면서 무죄를 선고했고 2023년 12월 대법원 판결로 무죄가 확정됐습니다. 윤 변호사는 또 대장동 게이트와 관련해 구설에 오르기도 했는데요. 대장동 게이트의 주역인 화천대유 전 대주주 김만배 씨와의 친분설 때문이었습니다. 대장동 사업은 경기도 성남에서 진행되는데 윤 변호사는 2012년 7월부터 2013년 4월까지 수원지검 성남지청장을 지냈습니다. 그 무렵 머니투데이 법조팀장이던 김만배 씨는 대장동 사업과 관련해 성남시 시의회 의원들을 부지런히 만나고 다녔는데 시의원들에게 자신의 법조계 인맥을 과시할 때 윤 변호사를 자주 들먹였다는 겁니다. 두 사람은 성균관대 동문입니다. 뉴스타파가 2023년에 공개한 김만배 청탁 리스트에 윤 변호사의 이름이 등장하기도 했습니다. 이 같은 논란에 대해 윤 변호사는 김만배와는 검사와 출입기자 사이로 알고 지냈을 뿐 밥 한 번 먹은 적이 없다. 이렇게 강력하게 부인을 했습니다. 윤 변호사의 정치적 역정을 보면 윤석열의 또 다른 입인 석동현 변호사와 상당히 닮은 면이 있습니다. 석 변호사처럼 국민의힘의 전신인 자유한국당에 입당해서 석 변호사는 물론 이제 그 전의 이름인 새누리당 입당이었죠. 자유한국당 입당해서 국회 입성을 노렸는데 석 변호사와 마찬가지로 성적이 좋지는 않았습니다. 2020년 21대 총선 때 고향인 청주 상당구에서 공천을 받아 출마했으나 민주당 후보에게 패했고요. 2024년 22대 총선 때는 국민의힘 후보로 당내 경선에 나섰지만 충북도지사 출신의 국회 부의장을 지낸 정우택 후보에게 밀려서 탈락했습니다. 윤 변호사가 이번에 윤 대통령 변호인으로 활약하는 것을 두고 그의 출신지인 청주 출신의 한 기업가는 차기 총선을 내다보는 승부수인 것 같다고 평가를 했습니다. 윤석열 지킴이라는 이미지를 보수층에 각인함으로써
다음 총선에서 국민의힘 후보로 나서는데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려는 속셈이라는 것입니다. 윤 변호사를 잘 아는 고위직 검사 출신 한 법조인은 지금 상황은 박근혜 때와는 완전히 다르다. 변호사 누구도 선뜻 나서지 않는다고 저한테 말하더군요. 왜냐? 변론 자체가 힘들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는 윤 대통령과 그다지 친하지도 않은 윤곽근이 변호인단에 합류한 것은 새로운 정치적 기회를 창출하려는 시도로 보인다고 분석을 했습니다. 검찰 재직 시 윤 변호사가 윤 대통령과 인연을 맺은 것은 매우 짧은 기간이었습니다. 검사 윤석열은 2013년 국정원 댓글 사건 항명파동 이후 좌천됐죠. 그래서 2014년 1월 대구고검으로 발령이 났는데요. 2015년 12월 윤 변호사가 대구고검장으로 부임합니다. 그리고 한 달 뒤인 이듬해 1월 윤석열은 대전고검으로 전보됩니다. 대구고검에서 2년간 근무를 하고 다시 또 대전고검으로 옮겨간 건데요. 이렇게 고검 근무를 연달아 계속하는 경우는 사실상 검찰에서 옷 벗고 나가라는 신호죠. 그런데 윤석열은 버티죠. 예. 어쨌든 자, 그래서 그 대구고검에서 윤석열과 윤곽근 두 사람은 길어야 한 달 정도 같이 근무한 셈입니다. 사람은 어려울 때 잘해주는 사람한테 특별히 고마움을 느끼게 마련이죠. 인지상정 아닙니까? 당시 고검장 윤곽근은 검사장도 아닌 차장검사급으로 자신보다 직급이 한참 아래인 검사 윤석열에게 따뜻하게 대해줬다고 합니다. 3년 동안 한직인 고검을 떠돌던 윤석열은 2016년 12월 국정농단 특검 수사팀장으로 발탁돼 화려하게 복귀를 합니다. 이어 문재인 정부 출범 직후 파격 인사를 통해 서울중앙지검장에 올라 적폐청산 수사에 칼을 휘두르죠. 반면 윤곽근 고검장은 문재인 정부 출범 직후 일종의 적폐검사로 찍혀서 2017년 7월 법무연수원으로 좌천 발령이 나자 검찰을 떠납니다. 윤 변호사가 그간 총선 출마 등 이미 정치인의 길을 걸어온 만큼 윤석열 변호인단에 합류한 데는 정치적 목적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 그렇게 보는 시각에 나름 타당성이 있어 보입니다. 그렇다고 윤 대통령에 대해 의리를 지키는 모습을 무조건 폄훼할 필요는 없을 겁니다. 다만 사적인 의리와 정치적 목적으로 국민적 공무를 자아낸 계엄 내란 사태의 진실을 왜곡하는 데 앞장선다면 역사의 법정에서 냉엄한 심판을 피하지 못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자꾸 까먹는데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